굉장히 핫했죠. 잉글랜드 친선전에서 아이슬란드에게 충격패를 당했다. 6월 8일 잉글랜드 홈 A매치 잉글랜드와 아이슬란드와의 친선전, 잉글랜드가 0대1로 충격패를 당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구의 성지에서 점유율 7대3의 일방적인 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고작 1개로, 보시면은 볼 점유율이 68대30이니까 사실상 7대3이고, 그리고 슈론탁의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다. 아이슬란드는 4개였다. 참고로 잉글랜드의 피파 랭킹은 4위이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68계단 차이인 72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약간의 난리가 좀 났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토르스테인손 선수인데, 이렇게 슬금슬금 가다가 한번 꺾고 니어슛 때려가지고 골 넣었었죠. 아마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토르스테인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A매치 경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친선전 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영국에서 난리가 났었냐 하면은 유로 2024 시작 전 사실상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다. 그래서 6월 14일 시작되는 유로 2024 대회 전 마지막 점검 경기였다. 그래서 참고로 잉글랜드는 이번 유로 2024의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인데, 아이슬란드한테 패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축구 통계 전문 옵타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잉글랜드가 메이저 국제 대회를 앞두고 치른 최종 평가전에서 패한 것은 무려 56년 만의 일이다. 유로 1968 개막 직전에 독일에게 0대1로 패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월드컵 아니면 유로 이런 큰 대회 이전 경기들은 무조건 다 이겼었다, 잉글랜드는. 근데 이번에 패한 것은 56년 만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또 잉글랜드가 역사를 썼다. 자, 이게 스코어 90이라고 해외 베팅 사이트입니다. 유럽의 베팅 사이트 업체인데, 이 유로 2024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느냐, 누가 제일 우승할 것 같느냐, 잉글랜드가 지금 현재 1등이에요. 이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황금 세대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매우 중요한 대회 직전에 아이슬란드에게 충격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잉글랜드가 그 정도로 잘했어? 잘했죠 잉글랜드. 사람들이 맨날 뻥글랜드라고 한다고 잉글랜드가 축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나라예요. 아무튼 자, 보시면은 사실상 PL의 최상급 폼의 초호화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는. 이번에 평가전을 2번을 했어요, 잉글랜드가. 근데 이게 좌측이 아이슬란드전 스쿼드고요, 그리고 우측이 보스니아전 스쿼드입니다. 보시면은 선수가 겹치질 않아요. 지금 보시면 2명 빼고 안 겹칩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더블 스쿼드도 가능한 굉장히 전력이 좋은 팀이에요, 지금 잉글랜드가. 아니, 골키퍼마저도 제2의 옵션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잉글랜드인데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 빠졌어요. 누가 빠졌나요, 여러분들? 벨링엄이 없습니다, 이 스쿼드에. 여기 벨링엄 없고요, 여기도 벨링엄 없습니다. 없는 팀입니다. 심지어 정말 무시무시하죠, 잉글랜드. 자, 그리고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의 최종 엔트리에 탈락한 대표 선수들 보시면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맥과이어, 그리고 잭글리시, 메디슨 선수하고 레시포드 선수, 대다수가 각 팀의 에이스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탈락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몸값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2억 유로 이상이다. 이 4명의 몸값만 3천억 원 이상이다. 이 선수들이 이번 유로 2024 잉글랜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 3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있죠.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이 몸값을 다 합쳐도 이 4명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잉글랜드가 초호화 스쿼드 구단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엄청난 거죠. 잭 그릴리시 선수, 이 선수에 대한 약간의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그릴리시 선수가 이번에 안 뽑혔잖아요, 유로 2024에. 그래가지고 이 그릴리시의 광고 모델로 세운 마요네즈 회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릴리시가 유로 2024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로 헬멘의 광고 캠페인이 큰 타격을 입었다. 헬멘이 이 마요네즈 이 업체 이름입니다. 마요네즈 브랜드 이름인데, 헬멘 유로 2024를 앞두고 공식 파트너십의 모델로 그릴리시를 선정했는데, 유로 2024를 사실상 저격을 해가지고 그릴리시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릴리시가 유로 2024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팬들의 반응, 그래도 그릴리시는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릴리시 버거는 그릴리시처럼 집에서 먹어야 된다. 그릴리시도 유로 2024 못 나가서 집에서 이제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그릴리시 버거도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약간의 또 놀림,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릴리시 본인은 유로 명단 탈락에 분노했다 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한 버거를 만들기도 했다. 참고로 이게 그릴리시 버거예요.
보시면 여기 마요네즈가 이렇게 발라져 있죠. 패티가 두꺼운 걸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 옛날부터 여러분들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쿼드는요 최상급이었다. 102개국에서 5억 이상의 인구가 시청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축구 리그인 이 프리미어 리그를 보유한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기준 시장 가치가 110억 2천만 유로, 2위인 라리가의 사실상 2배 차이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한국 돈으로 16조 이상이다, 이 PL이. 그리고 매년 UEFA 랭킹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2023년 이후 UEFA 랭킹 1위를 등극했다. 이렇게 수준과 인기, 자본, 스타성을 모두 갖춘 이런 PL의 특성상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구조이고, 또한 이런 워크퍼밋 제도로 인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도 좀 관리를 하고 있었다. 너무 못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애초에 PL에 오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 A매치에 기록도 있어야 되는, 뭐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또 선출되고 이런 선수들을 많이 PL에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수준도 좀 관리를 해왔고, PL에서 뛰는 선수들 대부분이 자국 선수들이죠. 잉글랜드 선수들의 경우에는 퀄리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이렇게 뛰어난 세계 1등 클럽, 세계 1등 리그, 여기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발한 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과 교체의 밸런스가 좋다. 1군과 2군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스쿼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무엇이 1군이고 무엇이 2군인지 이게 좀 구분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1군과 2군과의 교체와 선발 간의 실력 차이가 벨링엄이나 케인 같은 정말 특정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팀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군이랑 2군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 팀은 굉장히 또 밸런스가, 또 허리가 탄탄한 팀이다. 그래서 이론상 완벽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 이론상 그런 최고의 리그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이런 잉글랜드 국가대표인데, 잉글랜드 축구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로 메이저 대회 수상 기록이 0회다. 1966년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58년인가요? 이 월드컵 우승 이후로 메이저 대회 수상 기록이 하나도 없다. 1966년 월드컵 우승 제외하고 4강 진출 횟수는 단 2번밖에 없다. 월드컵 4강 진출 횟수가. 그리고 결승은 심지어 빵해다. 우승 기록이 없는 네덜란드에도 결승을 3번을 갔는데 잉글랜드는 결승 자체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유로의 경우 11번의 참여 중에서 결승 진출 횟수가 1번밖에 없다. 그게 저번 유로 2022.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유로 결승도 가지 못했던 게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다. 월드컵 우승팀 중 사실상 가장 커리어 성적이 빈약한 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다. 자국인들도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해요. 우리가 봐도 미스테리고,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 장면인데, 그때 당시 이제 국대 주장인 바비 무어 선수죠. 이때 우승한 것 때문에 이 바비 무어 선수가 웸블리 스타디움,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에 이렇게 동상도 이렇게 있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개개인의 선수들은 워낙에 기량도 좋고 한데 왜 모이면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BT 스포츠에 출연한 퍼디난드, 제라드, 램파드가 이제 서로 이제 회고를 했었는데, 이 선수 3명이 다 잉글랜드 황금 세대이자 각 팀 주장이잖아요. 퍼디난드는 맨유고, 그리고 램파드 첼시, 제라드는 이제 리버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디난드가 말을 하기를, 우리는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시에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소속팀에서의 경쟁이 심했다. 만약 램파드와 대화를 하면은 첼시에서 이를 악용할까봐 견제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내 수비 전술을 램파드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음 리그 경기에서 악용을 할까봐, 뭔가 우리의 맨유의 전술을 빼갈까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그리고 리버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라드 곁에 가기 싫었다. 그래서 제라드와 나도 싫었다. 2006년에서 2008년 이때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황금 세대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나 월드컵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잉글랜드여가지고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썰을 이제 와서 풀었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잉글랜드가 왜 모이기만 하면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개개인의 기량은 좋은데 왜 모이기만 하면 잘 안 되느냐, 왜 단합이 잘 안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잉글랜드의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노스웨스트 지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 리버풀이라는 굉장히 축구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성공한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영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지역인데 1970년대 이 사람이 이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렛 대처예요. 아시죠? 누군지? 이제 마거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에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철저히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정부의 무리한 산업 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의 몰락이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981년에 리버풀 내에 반정부 시위 및 폭동이 일어납니다. 파업하고 그래요. 총파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 정부에서 강경 진압 및 군대 배치를 고려했다. 당시에 리버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영국 왕실이 침묵했다. 정부와 공조했다. 우리는 영국 시민도 아니냐. 왜 우리를 다른 도시 사람들과 차별하느냐. 그러던 1989년 4월에 FA컵 4강 경기에서 경기장 구조물 붕괴로 리버풀 팬이 97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힐즈보로 참사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경찰이 리버풀 팬들에게 조직적인 책임 전가를 시도했고 이때 마거렛 대처가 경찰을 두둔했다. 그래서 잉글랜드 전역 그리고 언론 모두가 리버풀을 비난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리버풀의 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은 결론이 나왔어요. 사실상.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경찰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후로 리버풀 지역 시민들이 영국 왕실과 이 보수당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마거렛 대처가 이 보수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버풀 지역 시민들이 영국 왕실과 보수당을 배척했다. 이게 영국의 얼마 전 총선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보수당이고 빨간색이 이제 노동당인데 여기 지역이죠. 여기 노스웨스트의 여기 리버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완전히 노동당이 색깔이 빨갛죠. 그래서 리버풀의 지역 시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리버풀 지역에 있는 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보수당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노동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더 달라요. 당시 리버풀 이제 축구 팬들이 마거렛 대처가 돌아가시면 파티를 열겠다라는 응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해당 응원가가 영국 음원 차트 순위권에 올라가기도 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영국 왕실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생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리버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잉글리시가 아닌 스카웃으로 지칭한다. 한국으로 비유하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경기도민입니다.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지역 소속감이 강하다.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 리버풀 지역을 머지사이드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리버풀이 머지사이드 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지사이드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 노동당을 많이 지지하니까 좌파잖아요. 어떻게 뭐 노동당이. 그래서 인민공화국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리버풀 말을 못 알아듣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이 캐러거의 인터뷰를 들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반응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머지사이드 지역의 사투리는 사실상 잉글랜드 사람들도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다. 이게 번역본이 필요할 정도다. 언어적으로도 너무 다르다. 그 리버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James Edmonds, how are you? I'm Sam, you know, Paul, I'm fucking buzzing. 3-1 win against Arsenal, only team to win the first 3 games. Is right? Come on!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와 리버풀 간의 갈등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갈등이 있습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과의 또 라이벌이 갈등이 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리버풀이고 맨체스터는 여기 내륙 지역에 있어요.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맨체스터와 리버풀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 두 도시가 맨체스터 선박 운하의 건설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리버풀을 거쳐가지고 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체스터 이 도시 입장에서는 리버풀한테 돈을 줬어야 됐어요. 리버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버풀이 다 받아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체스터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맨체스터 지역에서 바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맨체스터 선박 운하라는 거를 이제 짓기로 했는데 리버풀이 굉장히 반대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이걸 지으면서 이제 두 사이가 좀 악화가 됐었어요. 간략하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지역 간 인종과 그리고 문화, 사투리 등 너무나도 다르다. 이 두 지역은. 이러한 도시 간의 라이벌이가 축구에 반영된 것이 바로 이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다. 지금 영국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지금 본 게 리버풀이랑 잉글랜드 그리고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봤죠. 근데 이번에는 남부와 북부로 또 나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뉘어요. 이 북부 도시인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경우에는 노동자 계층이 많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죠. 여기 지역. 여기가 북부죠. 그래서 여기 지역은 정치 성향이 약간 이제 왼쪽이다. 왼쪽 지역이 많다. 근데 이제 중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또 보수가 우세합니다. 특히나 남부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 문화와 인종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막 내려오고 아일랜드 사람들도 막 내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요. 문화 간의 차이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영국 내 지역 감정이 축구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더비다. 지금 리버풀과 잉글랜드 봤죠. 그리고 리버풀과 맨체스터 봤죠. 그리고 이제는 북부와 남부 봤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있죠. 영국에 이런 팀이 엄청 많아요. 잉글랜드 내 프로팀 개수만 92개입니다. 프로팀만 92개. 아마추어 팀들 포함하면 엄청 많습니다. 가까운 클럽일수록 라이벌이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해당 클럽들과 라이벌이가 일반적으로 100년. 그냥 뭐 우리 전라도랑 경상도 이런 뭐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됐어요. 한 4, 50년? 그 정도의 역사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유스들이 해당 팀을 대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라이벌 팀원들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뛰는 리그가 하필 또 세계 최고의 리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라이벌이나 이런 경쟁 의식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각 팀을 대표하는 이런 에이스들이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합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각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들,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한 곳에 모았어. 단합해서 너희들끼리 축구해, 호흡 맞춰 하면은 이게 맞춰지겠냐고 이게.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과 뭐 문화가 뭐 이런 모든 갈등들 다 있는데 하나가 또 있어요. 잉글랜드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인종과 갈등도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죠. 존 반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987년 리버풀 최초로 흑인 선수로 입단을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은 리버풀 레전드 선수죠. 레전드 선수인데 당시에 리버풀 팬들이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했었다. 서포터들이 이 존 반스에게 바나나를 던지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영국 팬들 내에 인종차별은 매우 심한 편이다. 그래가지고 남부 지역 잉글랜드 팬들은 온리 화이트맨, 무조건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만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백인 순혈주의 같은 게 또 있어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노 룸 포 레이시즘 이거를 붙이잖아요. 이 딱지를. 이걸 괜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하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모든 이런 라이벌리들을 보고 이걸 이제 보면은 이제는 좀 느낌이 오죠. 제라드는 리버풀 출신입니다. 퍼디난드 맨체스터 출신이고요. 여기는 남부 지역이 런던 출신입니다. 리버풀부터 일단은 갈려요. 리버풀이 다른 지역이랑 다르고, 그리고 리버풀이랑 맨체스터가 또 갈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첼시하고 맨유하고 또 리그 우승 경쟁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가 또 라이벌이 있고 여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퍼디난드 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버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라드 곁에 가기 싫었다. 나도 싫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이 해결됐느냐? 현 국대주장 케인. 이제는 지난 인터뷰 당시에 케인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밥도 따로 먹고 뭐 파벌도 있었다 카더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팀을 하나로 규합했고, 심지어 리버풀, 맨시티 선수들도 일단 여기 합류를 하면은 100% 잉글랜드 선수일 뿐이다. 그게 우리 팀 성공의 비결 중 하나다. 이때 당시 잉글랜드가 사상 최초 이제 유로 결승에 이제 진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성과는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 막 파벌 만들고 하지 않아. 우린 다 친해. 우리는 잉글랜드로 다 뭉쳤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ball is ball, ball is ball. 그래서 공과 사는 구분한다. 우리 대표팀은 그렇다.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느냐? 아놀드 A매치 경기 중 국가 제창을 하지 않았다. 자, 아놀드 선수는 98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아주 최근의 선수입니다. 지금도 현역이고요. 아놀드는 2022년 헝가리와의 A매치 경기 전 국가 제창에서 어깨동무를 한 잉글랜드 다른 선수들이 입을 맞춰서 국가 God Save the Queen을 불렀으나 전혀 입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 여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포츠 바이블이 이야기하기를, 리버풀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 대회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버풀 지역이랑 영국 왕실이랑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God Save the Queen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 리버풀 팬들은 지난달 첼시와의 FA컵 결승전에서도,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이 결승전에서도 영국 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퍼부었다. 그래서 이 아놀드가 국가 제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너는 정말
모범적인 리버풀의 시민이구나. 너 정말 리버풀 사람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최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참고로 이 리버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브렉시트 할 때도 우리라도 유럽에 남아있자. 우리 리버풀 시라도 유럽에 남아있자. 그런 운동도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잉글랜드 지역이랑 딱 감수성이 좀 다른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리버풀이 또 축구를 잘하니까 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갈등들이 더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는 잉글랜드 국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파벌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축구는 조직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합이 중요하고 단합이 잘 되어야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팀은 팀이고 국가는 국가다. 라이벌이는 잠시 내려둬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한 팀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만 되면은 충분히 월드컵이든 유로든 뭐 네이션스리그든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성과를 낼 수 있다. 단합만 되면 돼. 우리가 잘못된 거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 와서. 자, 그래서 스페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못지않아요. 지역 간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나 이 카탈루니아 지역 분리 독립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바스크 지역도 분리 독립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스페인이 굉장히 지역 간 갈등이 심한 나라인데 잉글랜드 못지않게 클럽 간 라이벌리도 굉장히 강해요. 엘클라시코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벌리의 중심에 있던 이 스페인의 황금 세대들은 무적함대로 재탄생해서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우승했다. 그래서 잉글랜드 역시 스페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잉글랜드 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모스랑 푸열이죠. 라모스는 레알이고 푸열이 이제 바르샤잖아요. 클럽에서는 이렇게 막 뺨 때리고 하는데 국대에서는 이렇게 친하고 어깨 동무하고. 사비 선수죠. 사비하고 라모스인데 이제 클럽에서는 라모스가 사비 뺨 때려버리고, 근데 국가대표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또 슬 웃고. 그리고 이거 얼굴 안 보이는데 코스타입니다. 코스타, 디오 코스타. 클럽에서는 막 라모스를 짓밟고 이러는데 또 국대에서는 아하 이렇게 또 근데 이게 웃긴 건 이거 라모스가 다 들어가 있네. 라모스는 대체 어떤 선수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구는 결국 조직력이다. 유로 2020 결승 이전에 케인과 핸더슨의 외신 인터뷰를 봤을 때 파벌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모두 친하게 지내고 있다. 모두 한 팀이다. 참고로 케인은 런던을 대표하고 핸더슨을 리버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들도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파벌이 없다. 한 팀이다. 결국 실력과 더불어서 단합만 해결되면은 충분히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 잉글랜드가 우리 그런 나라야. 심지어 그들은 피해를 가졌으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항상 자원이 쏟아져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는 파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유로 결승 이전에.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이 뭐냐? 잉글랜드의 감독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죠. 의외로 저평가됐을 수 있다. 훌리건의 성지라는 잉글랜드의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 중이고요. 부임 직후 2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고, 유로 2020 잉글랜드 사상 첫 결승 진출을 했고, 2-2-3 네이션스 리그 4강까지 진출했어요. 이렇게 참 묶일래야 묶일 수 없는 이런 잉글랜드 지역을 어떻게든 통합시키고 선수를 화합시키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훌리건의 성지라는, 이 훈수의 성지라는 이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8년 동안 하고 있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됐건 간에 옛날보다는 라이벌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과연 유로 2024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